예, 안녕하세요. 11강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위주로 할 겁니다. 돈 관련된 법률이 좀 많거든요. 교부세법도 있고 되게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하긴 그렇고, 재정법 위주로. 자, 내려갈게요. 제일 먼저 재정법이 나올 건데, 뭐, 뻔하죠. 항상 민주와 능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민주성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뭐, 복리를 증진해라. 또 요새 강조되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 여기다가 효율성까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들어왔죠. 성인지 예산. 중앙은 무슨 온실가스 감축도 들어왔어요. 어째 성인지 예산도 지방에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성과 중심 예산제도가 신공공관리로 신성과주 예산제도인데 옛날에는 주로 중앙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로 내려왔다. 지방에도 내려왔어요. 성과 관리 체계라는 게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 보고서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중앙에도 어때요? 중앙 그 관서장이 재정 사업을 자율평가하잖아. 자율평가에 쓰고 안 되었을 때 심층평가는 기재부가 하거든요. 여기도 어쨌든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가 있죠. 자율평가가 원칙이고요. 중앙이란 기재부가 총괄이겠지만 지방은 행안부가 총괄이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성과 제도도 지방에 있다는 것. 회계연도와 뭐 똑같죠.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똑같을 거니까 체크. 회계연도 독립원칙, 그죠? 이게 이제 한정성 원칙이죠. 한정성엔 양질 시간이 있잖아. 이건 시간 한정성이네요. 그다음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된다. 기금은 회계가 아니야.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가 순수 공공재 쪽이고 특별 회계는 특정 기업이라든지 또는 특정 업무라든지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중앙도 일반 회계, 특별 회계죠. 자, 중앙에도 정부 기업이 있죠. 일섹타로 지방에는 직영 기업이 있어요. 이거 일섹타기 때문에 기업 특별 회계야. 됐지? 당연히 조례가 원칙이지만 시도 어떤 교육비 특별회계처럼 법률로 설치한 것도 있어요. 법률로서 법률이 아닌 조례가 원칙이야. 일반 회계가 제일 통제가 심한데 승인이 필요 없어요. 보고만 하면 돼. 특별회계는 더 재량 있죠. 역시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에 승인 필요 없어요. 조례로 설치하면 되는 거고 또는 법률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기금도 당연히 더 재량 있는 거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다음 특이한 게 목적세를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반드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은 회계가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재정 통제가 안 되니까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죠.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조례에 정하겠죠. 반면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것들,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건 그런 게 없겠죠. 그치? 또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는 반드시 입법 예고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반면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요. 회계는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방채도 중요하죠. 단체장이나 조합장이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는 공유재산이야. 그지? 투자재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들어와 있죠. 재해와 천재지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방채 차원은 뭐냐면은 기존 지방채를 못 막으니까 돌려막는 거예요. 다른 지방채 빌려가지고 기존 지방채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결 거쳐가지고 만듭니다. 반면 한도 내라도 외채 발행할 때는 의결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는 이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한도액을 정한다. 사전 통제야. 그 다음에 의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채 발행할 때는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도액을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 옛날엔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었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아니라 협의로 끝나요.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의결 받는 겁니다. 그치? 근데 건전성이라든지 위험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가 먼저고 그다음 의결 받는 거고요. 일정 규모를 넘어섰을 때는 승인받은 다음에 의결 받아야 돼요. 조합장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재난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부할 때만 조합이 발행할 때는 반드시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연대 책임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장이 발행할 때는 이 조합이 광역이니까 여러 단체가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조합장도 할 수 있다는 것. 원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결을 받는 것. 그렇지? 근데 외채라면 한도액을 넘어가지 않더라도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도액을 넘어갔을 때 일정 범위는 협의가 먼저고 그 협의를 넘어갔을 때 그때는 승인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 의결은 받아야 되고요. 조합장도 할 수 있다는 것. 자, 보증채무는 민간이 채무를 진 거는 채무를 진 것을 지방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민간업자가 단체장에게 신청을 하겠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지방 채무가 될 수 있어. 우발 채무거든. 근데 얘가 못 갚아버리면 지방이 갚아. 이걸 확정 채무라고 그래요. 그지? 이러니까 언제든지 지방 정부의 채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됐지? 내용 바꿀 때도 승인 받아야 돼. 어쨌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승인해 주려면은. 됐지? 그다음에 내용을 바꿀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내용 사항이 사소하다면은 단체장의 승인으로 끝나겠지만 주채무 범위라든지 그치? 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정부가 쓴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방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결산할 때 보고해야 됩니다. 됐지? 자, 기부 이거 함부로 못 합니다. 기부. 네, 기부 못 할 거고 보다시피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만 기부나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돼.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보다시피 국가가 지정했다든지 처음부터 용도를 지정받고 지방정부가 기부금 받은 거예요. 그때는 지출할 수 있지만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보다시피 됐지? 해당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출자라는 건 지분을 대는 거야. 그치? 이때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출연은 지분을 대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다 보니 출자가 강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출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출연은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출자든 출연이든 지방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결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출자와 출연 좀 구별하시고 출자는 법령으로 출연은 조례로도 됐지? 사무가 세 가지가 있죠. 자치사무, 단체 유임사무, 기관 이임사무. 자치사무는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중앙이 대준다면 그때는 협의보조금, 장려보조금이에요. 전액 원칙이다. 그다음에 부담금은 뭐다? 이거는 단체 유임사무야. 그치? 원래는 공동 부담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법에는 전부 부담할 수도 있대요. 교부금, 위탁금은 이건 기관 임사무니까 당연히 전부 부담해야 돼. 위임 기간이 국가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 광역이라면 광역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교부금은 전액 주는 건데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협의보조금은 어쨌든 중앙이 주지만 지방도 돼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경비 부담 비율이 있잖아. 됐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이따 보겠지만 국무총리가 조정할 겁니다. 됐죠? 비율은 대통령령이다. 자, 보조금은 누구와 비교된다? 교부세와 비교돼요. 교부세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그지? 내국세 총액의 19.24%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반드시 국가 예산에 계상돼야 돼요. 반면에 보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앙관서별 어떤 사업을 할 때 지방에 이게 대주는 거야. 그렇지? 이러니까 중앙 예산 기관, 중앙 그 관서에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줄 수 있고 시도도 시군자치구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보조금. 자, 그래서 이 보조금은 예산이 만약 국가가 없다, 시도가 없다면 못 줘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반면에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준 보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교부세는 의무적이지만 보조금은 꼭 의무적인 건 아니겠죠. 됐지?
그리고 원래 보조금은 협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담금 같은 건 지방 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왜? 지방 사무니까 지방의 의미가 있으니까. 반면에 기관 이임 사무는 지방의 의미가 없으니까 전액 교부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 보조금 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법에는 보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부담 지시할 수 없다고 써놨죠. 그치? 이론적으로는 보조금은 당연히 정률 보조야. 지방비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우리는 지방이 지금 이래버리면 지역 간 격차 더 벌어지고 지방 재정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는 법령이나 조례 정한 경우하고 부득이하다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인데 이때 외에는 부담을 질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인가 봐요.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 정한다든지 부득이하다면 부담 지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있다는 거. 그럼 얼마 부담할 것인가도 갈등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때 갈등이 나왔을 때는 이따 보겠지만은 누가 한다는 거야? 국무총리에서 조정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예산이다 보니까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인데 재무행정은 중앙관서장이라고 그래요. 중앙관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해야 되고 이 보조금 받아버리면 지방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 장관에는 보고해야 되고요. 시군자치구라면은 어디로 간다? 시도지사 거쳐가지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관서장이 소관사무인데 지방경비가 수반이 돼요. 그죠? 어떤 법령 만들었을 때, 그지? 법령은 의견만 들으면 돼요. 법령을 만들 때는 뭐 행안부 장관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야. 왜? 행안부 장관의 의견이 법령보다 더 우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의견만 듣는 거지. 뭐 얘가 뭐그 승인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법령이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이라든지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담을 해야 된다면은 그때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약간 다르죠. 법령일 때는 그냥 의견만 들어보면 법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법이 아니라 그 중앙관서 예산 1년짜리잖아. 1년짜리 예산 중에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게 있다면은 그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한 다음에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하고 세입세출 예산 다른데 법령이 더 센 개념이니까 여기는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역시 중앙관서장은 지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줄 수 있잖아. 그때는 중앙관서장의 예산의 총괄은 기재부 장관이니까 거기 줘야 되고요. 지방의 총괄 행안부 장관에게 줘야 되겠죠. 그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부담을 놓고 얼마큼 지방이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나온단 말이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무조건 국무총리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협력사항은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지. 근데 갈등이 나왔을 때는 대개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이 재정부담 심의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그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 위원장이 국무총리야, 지금. 왜? 중앙관서장은 장관급이고, 이 친구들하고 지금 누가 지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갈등을 하는 건데, 장관급의 갈등을 장관급인 행안부 장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요.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호선할 거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보조금이 수반되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편성할 때, 이 보조사업 계획을 따로 협의해야 돼요. 다시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산 편성할 때 중앙건설장과 행정안보와 협의를 먼저 해서 보조사업 계획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보조금을 주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다시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중앙이 주는 보조금이잖아. 근데 지방이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네, 이런 예산을 지방정부가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건 반드시 보조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맞게 예산 편성하라는 겁니다. 됐죠? 왜? 중앙이 줬는데 지방이 돈이 없어. 봐. 그럼 이게 이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세운 다음에 여기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7절은 뭐냐면 지방이 뭐 축제라든지 뭐 스포츠 행사라든지 큰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지? 국제 경기 이런 것들. 그땐 반드시 뭘 해라? 투자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쳐라. 됐지? 투자심사위원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만 지방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도 줄 수 있어요. 됐지? 시도가 준다면 단체 위임사무가 될 거고 시도지사가 준다면 뭐 이게 될 건데 그때는 역시 경비를 당연히 그 시도가 부담해야 되겠죠. 시도나 시도지사가 들어갈게요. 또 중앙에도 지방세 그 국세 감면액의 그 공식이 있잖아. 지방세도 마찬가지야. 중앙이라면 기재부 장관이에요. 지방이라면 행안부 장관이다. 공식이 징수결산액 플러스 감면액 분의 감면액이에요. 국세총액 플러스 감면액 총액 플러스 국세총액 플러스 감면액 분의 감면액이듯이 징수결산액 플러스 감면액 이게 이제 분모가 될 거고 분자로 감면액이 된다는 겁니다. 됐지? 이 공식도 좀 외워두시고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 중앙은 기재부 장관이라는 것.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두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만 있지만 지방지정법에는 시도도 있어,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내려가면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됐죠? 시도는 원칙적으로 27%, 그다음에 50만 넘어갔을 때는 47%인데 재원 봐보세요. 자, 광역시 목적세도 있잖아. 광역시세든 도세든 목적세가 있는데 이 목적세에 다 포함한 전체 총액인데 그 시군에서 걷는 거. 거기에 몇 퍼센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원래 국가 부가세세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광역시세인데 이 지방소비세인데 그 시군이나 시군에서 걷는 지방소비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금액의 일부가 어디로 내려간다? 시군 조정교부금이에요. 이제 인구가 들어가고 징수 실적이 들어가고 재정 상황이 들어와요. 인구, 실적, 재정 상황. 그렇지? 다시 할게. 시군 조정교부금은 누가 준다? 시군이니까 도가 주겠죠. 시도지사가 주겠지. 광역시나 또는 도지사가 주겠죠. 왜 광역시 안에도 군이 존재하니까요. 서울시는 특별시장은 시군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21% 일정 부분 27% 47%인데 50만 넘으면 47% 일반 27% 그다음에 보통세든 목적세든 다 포함해 갖고 전체 총액 이제 전체 총액, 그 다음에 지방세 소비액 중에 그 시군에서 걷는 액의 일부, 이제 이런 것들, 시군에 징수하는 광역시 도세 총액, 여기는 목적세 다 들어갑니다. 인구 들어가고 실적이 들어가고 상황 들어갑니다. 반면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다시피 목적세가 빠져요. 보통세 수입입니다. 보통세 수입이야. 80%로 알고 있어 조정률이. 됐지? 그래서 광역 자치구에 들어가는 거는 목적세는 들어가지 않고 언니 보통세만 들어간다는 것. 반면에 시군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세뿐만 아니라 목적세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액의 일정 부분이라는 것. 됐지?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징수할 레저세가 있나 봐. 장외 발매소가 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치? 어떤 그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인데 판매하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얻는 수입의 일부는 레저세 수입의 일부는 얼로 줘라 자치구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체 총액이 아니라 목적세 일부라는 것, 목적세 누가 빠진다 그러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빠져야 돼요. 그다음에 레저세 중에 일부, 레저세 중에 20%가 조정교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조정교부금 두 가지가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일반 조정교부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해버리면은 이 돈은 반드시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거지 민간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인데 민간에 주면 안 되잖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공공시설을 지방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때 사용료가 있잖아. 시설이니까. 이 사용료는 지방 수입입니다. 됐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 사용료는 뭐 위임한다면 규칙을 할 수도 있나 봐요. 또는 기관 위임 사무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국가시설인데 지방이 만약에 경비 부담해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한다면 거기서 걷는 사용료는 누구 거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다. 요것도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사물 위임했단 말이야. 사무 위임했는데 그 결과 과태료나 과징금이 징수되었죠. 그럼 누구 거다? 원칙적으로 그 사물을 위임받은 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게 먼저겠죠. 됐지? 어쨌든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수입, 시설에 따른 사용료 수입, 일단 지방 거라는 것.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짜리죠. 국가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단체장이 먼저 세우고 지방이 다 모아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총괄로 세울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계획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성 원칙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서 나와라. 한마디로 전부 다 예산 형태로만 쓰라는 게 완전성 원칙이고 예외가 이론적으로 순기현수전이야. 그지? 순계 예산, 그 징세비가 빠졌죠. 현물 출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지정법에는 기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기금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엔 기금이 아예 명시되어 있죠. 현물 출자라든지 기금. 전대차관은 기재부가 빌려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지방재정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현물 출자나 기금, 그 다음에 일정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예산 외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완전성 원칙 예외고요. 그 다음에 세출의 재원 쓰는 거잖아. 세출은 원칙으로 지방 수입이 돼야, 지방채가 되면 안 돼요. 세수입이나 세외 수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봤듯 예외적으로, 승인받는다면, 의결받아 승인받는다면은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편성이다. 구체성, 명시성 원칙도 들어와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성린재산서 해야 돼. 아까 봤듯이. 성린재산서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감면은 어디 있다? 조세감면은 중앙에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도 지방에 있지만 조세는 예산안 그 결산안으로 할 거고 지방은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어쨌든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있다는 거.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인가 봐요. 아까 말씀 투자 심사할 때 축자라든지 이거 투자 심사할 때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쳐야 돼요. 단체장이 한다는 거. 그렇지, 심사를 거쳐라. 자, 재정투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보다시피 지방의 부담들, 그지? 이런 것들, 지방의 부담들, 보증채무라든지 전부 지방 부담이잖아. 이런 건 반드시 투자 심사를 먼저 해라. 됐죠? 그 다음에 500억이 넘어간다면은 단체장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할 수 있잖아. 이러니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한다는 겁니다. 됐지? 요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해라. 투자 심사는 단체장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체장이 바로 할 수 있어요. 반면에 500억이 넘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해주는 전문기관의 결과를 먼저 보고 이걸 바탕으로 투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00억 이상이 된다면 예비 타당성의 조사 대상도 되잖아, 지금. 이걸 했다면은 이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투자할 때 그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 단체장의 자문기구밖에 안 돼요. 자문기구로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주요 사업 공개 읽어보시오. 추진 상황이라든지 담당자 명단도 다 공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건 사라졌고 행안부 장관이 재정운용 업무 편람을 보급할 수 있어요.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급할 수 있어요. 운용 편람. 이것도 역시 사전 통제 방안이다. 재정운용 편람까지 해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은 없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 중요하죠. 자, 모든 지방참여, 주민참여 제도들은 되게 지방자치법인데 얘는 지방재정법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되고
반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됐지? 주민 예산 과정에 편성뿐만 아니라 편성 등이니까 집행 결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그치? 근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평가할 거고요. 중앙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 기재부예요. 됐지? 반면에 조심할 게 있다. 지방의 의결사항은 제외된다는 것. 의결사항은 주민 참여가 제외된다는 것. 됐죠? 또 예산 편성은 누가 하니까 또는 편성이나 집행은 전부 단체장이 하다 보니까 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했다는 걸 반드시 예산안에 첨부해야 돼요. 자, 다시 대통령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수렴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첨부해야 되고요. 됐지? 행안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요. 아주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평가 기관은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 그 정도까지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총 3개 명국으로 애웠는데 국가재정법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이거는 국가니까 얘는 국고가 빠졌죠. 그지? 그래서 총 3개 명국이 안 되고 다르게 됐죠. 총 3개 명채, 채명 모르겠다. 어쨌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예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내려갑니다. 자, 이것도 약간 중앙과 달라요. 세입 예산은 중앙은 관항밖에 안 보여요. 입법 과목인 관항. 근데 이건 장관항이죠. 중앙은 보다시피 나중에 봐 장이 없어. 그냥 관항목이야.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은 이건 또 프로그램 예산 들어와 있죠. 기능별, 사업별, 기능별, 찢어지면 사업별 프로그램 예산제도, 품목별이 성질별이죠. 이거. 그다음에 주요 항목 입법 과목, 세부 항목이 행정 과목인데 기억나죠? 요 기능에는 장이 분야, 관이 부문, 사업이 항이 되어 단위 사업이 세항이 되고 세부 사업은 세세항이 되고 목은 목이 되어 그래서 야문사단 세평통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제 세평통 이렇게 들어갈 텐데 통계 비목이 들어갈 거니까 자 어쨌든 다시 세입은 중앙은 관항밖에 없는데 지방은 장관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야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 주요 항목과 이건 입법 과목이고 세부 항목인 행정 과목 입법 과목에 장관항까지 들어가잖아. 장관항이야. 야문사가 장관항. 그다음에 세항과 목이야. 단위 사업과 목이 세항과 목이 세부 사업은 세세항이라고 그래요.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대통령령이고요. 자, 계속비는 중앙은 공사, 제조,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은 없네요. 그 밖의 사업이고 완성의 수년도 똑같죠. 총액과 연도별 금액, 연부액이라고 그래. 지방의 의결 거친 다음에 돈 다 확보하고 시작 들어가는 게 계속비다. 됐죠? 원칙은 5년이고 중앙은 예외가 10년짜리가 있지만 지방은 그런 게 없네요. 연장 가능하다. 지방의회 의결 거쳐서 중앙은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 의결 거쳐야 되고 지방은 지방의회 의결 거쳐가지고 연장을 해야 돼요. 10년이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게 있으니 재난복구하고 중단 없이 이행해야 될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그치? 계속비 규정단 봐보시고 예비비겠죠. 이거는 이미 한번 봤죠. 일반 회계 있고 그 예비비 중앙은 예산 총액이 아니라 일반 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어요. 계상할 수 있어. 근데 지방은 일반 회계에 교육비 특별 회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1% 이내로. 반면에 나머지 특별 회계는 계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은 일반 회계만 가능한데 지방은 특별 회계도 가능하다. 중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돈이 많으니까. 지방은 반드시 해야 된다. 교육비와 일반 회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타 특별 회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 예비비가 있어. 중앙은 뭐밖에 안 됐죠? 다 되는데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인상만 안 됐어요.
근데 지방은 재난밖에 안 돼요. 목적 예비비. 지방도 목적 예비비, 중앙도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중앙은 다 되지만 인건비 인상은 안 된다. 공무원에, 기존 공무원에. 반면에 지방은 다 안 되고 언니 재난복구만 된다. 했죠. 그리고 당연히 예비비로서는 예산 심의 결과 폐지 감액된 지출 항목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예 들어왔죠. 지방 의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비비로 해버리면 지방 의결을 지금 우회한 거잖아. 지금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국고 빠졌다는 거. 그치? 얘는 뭐야? 올해 내년에 나간다면 올해 예산 잡으면 돼요. 근데 내년 이후에 나간다면 올해 예산 잡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때 사용하는 게 중앙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 지방은 국고 빠져버리고 채무 부담행위야. 됐죠? 이것도 결국은 지방의 부채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결 받아야 되고요. 또 한도액 설정할 때, 지방치 한도액 설정할 때 얘도 포함돼 있어야 돼요. 얘는 법령이나 조례 외에 세출 예산, 명시월비, 계속비 총액 범위 외야. 이거 빼고 나머지들이에요. 그치, 이거 빼고 나머지들. 그 다음에 또 지방에는 긴급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있어. 소지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온리 재난 복구를 위해서 10억이야. 10억 이하는 지방의 의결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앙은 이런 제한이 없어. 세부 부담 행위했을 때 바로 다음 연도는 아니겠죠. 그 다음 연도 회계에는 반드시 예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 이후에 막 이후에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 회계 연도부터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채무 부담 행위했을 때 늦어도 다음이니까 올해로 간다면 내년이 다음이야. 그 다음 연도가 다음이겠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또 채무 부담 행위는 보다시피 단연도기 때문에 그 연도를 거쳐가지고 원인 행위할 수도 있네요. 그치? 중앙은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지방은 이 규정만 봐서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법 가지고는 뭐 정확히 뭐 내가 판단하기 힘든데 어쨌든 국고가 없다는 거 이거 국고가 없다는 걸 체크 한번 해보시고 법령 조례 세출 예산 명시월 계속비 총액 범위 왜 나머지들이에요. 이건 부채이기 때문에 지방치 한도액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넘어갑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가 있어요. 중앙은 예산안 첨부 서류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 첨부 서류를 구별해야 되는데 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이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첨부 서류에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운용상황계획서, 그 다음에 성과 다 들어와 있죠. 중기재정계획서도 열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중앙이라면 이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쓰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야. 5년짜리 계획서지. 예산안은 당 내년에 쓸 거잖아, 지금.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와 있네요. 이걸 틀리게 만들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상황개요서는 내가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야.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재정지표죠. 그 다음에 부채는 지방정부 부채도 있지만 일반회계 특별회 기금 부채도 있고 다 있어요. 통합부채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발부채 아까 봤듯이 보증채무 아직 부채는 아니야. 부채는 아니지만 민간이 못 갚아버리면 지방정부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우발채무도 얼마인지 또 놓으라는 겁니다. 통합채무라는 건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채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나가야 될 게 의무지출과 그다음에 쓰고 말고 재량 지출인데 의무 지출이 많아버리면 지방 정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비중도 개요소에 써 놓으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입니다. 당연히 지방도 수정할 수 있고 지방도 추경할 수 있어요. 성립 전에 바꾼다면 수정이 될 거고 성립 이후에 바꾼다면 추경이 될 겁니다. 추경은 중앙국가재정법에 보시면 반드시 국회 의결 거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치? 의결 전에는 집행을 못 합니다. 지방은 예외가 존재해요. 왜? 지방은 지방 돈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미 사업도 확정되었고 돈도 확정되었어. 근데 어쨌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거쳐버리면은 안 좋을 수 있잖아 지금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 한다는 겁니다. 밑에 있죠? 보다시피 용도가 지정되고 전에 교부되었다면은
또는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되었다면은 이거는 뭐 이미 끝난 거잖아. 끝난 거니까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중앙은 반드시 추경이 확정돼야지만 쓸 수 있지만 지방은 일부 금액은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용도가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졌다면은 뭐 이미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먼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딴 데는 못 쓰겠죠. 자, 불성립시는 준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지개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용 전용 얘기야. 목적의 사용 금지가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입법 과목 주요 항목이라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의결 거쳐야 돼요. 행정 과목이라면 전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용은 반드시 이건 입법 과목 주요 항목이니 장관 항이잖아 지금 의결 거쳐야 되고, 다음 이건 이체죠. 이체는 보다시피 의결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체는 의결 거치 기구 적재 정원 이건 조직 쪽인데 이게 바뀌었을 때는 이체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하는 거고 중앙이라면 누가 합니까? 기재부 장관이 하잖아. 이때는 지방의 의결 필요 없고요. 어쨌든 밑에 분기 만료 그러니까 분기라는 게 1사분기, 2사분기잖아. 반기가 아니라 분기 만료일 그 다음 달에 제출해라. 전용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성과급도 있습니다. 지방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수입을 얻었을 때, 지출이 절약되었을 때 귀한 사람에게 성과금 줄 수 있고 중앙에도 있죠. 성과금 줄 때는 반드시 심사 거쳐야 되고요. 중앙도 지방도 다 있습니다. 자, 불법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누가 손해를 가하고 있다. 누구든지 증거 제출하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만약에 절약되었다면은 성과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성과금 제도 읽어보시고 전용도 있죠. 아까 봤듯이 세양과 목이야. 단위 사업이 세양이고 세부 사업은 세사양인데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목 이거는 세부 항목인데 이건 전용이야. 전용은 의결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전용은 일단 다 돼요.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여기 있죠. 딱 두 가지 여기 A1, I대. 애초에 예상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면 전용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의회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용해버리면 의회 의견을 지금 우회한 거잖아, 지금. 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중앙은요, 이용의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중앙은 국가지정법은 이용의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딴 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지방지정법은 이용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전용은 다 되는데 불가사항이 적용돼 있어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는 전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 분기 만료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라. 2월입니다. 2월은 명시월은 의결 받아야 되는 거고 사고 2월 있어요. 명시월, 사고 2월. 원행이 했다. 그러면은 사고 2월이야. 원인행위 하지 못했다. 그럼 나가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명시월 승인 받아야 돼요. 의결 거친 다음에 명시월이고 사고 2월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을 못 받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계속비는 채차 2월이라고 그래요. 계속비는 단연도로 쓸 건데 올해 연도 금액을 못 썼다. 그럼 자동 완성 연도까지 넘어갈 건데 이거를 채차 2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명시월, 사고 2월, 채차 2월. 나머지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보고합니다. 일단 단체장이 먼저 보고서를 만드는 것 같은 보고서는 단체장이 만들어요. 단체장이 보다시피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군자치군 행안부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는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 검토를 행안부가 할 거기 때문에 시도든 시군자치구든 행안부에 제출할 건데 시도는 바로 제출하면 될 거고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거쳐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합니다. 조심하자 이거. 재정보고서는 단체장이 만드는데 누구한테 제출한다?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든 광역이든 다만 기초는 시도지사 거쳐갖고 제출해라는 것. 그런 차이는 있다. 그다음에 보고서 받았지? 분석을 해요. 진단합니다. 이건 행안부 장관이 할 거야. 분석이 먼저야. 그지?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지? 이거 잘못했을 때 위기관리로
위기관리자산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진단위원회에 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일단 분석은 해야 돼. 그치? 근데 분석을 해봤는데 A정보가 보다시피 현저히 떨어져. 또는 위험해 지금. 그치? 그때는 보다시피 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단체장들이 만드는 거고 분석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분석해봤는데 이건 위험하단 말이야.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심의 거쳐갖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과 진단은 반드시 상임위와 국무회의에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요. 어쨌든 1번 보고서가 먼저고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분석 결과 일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할 수 있다. 내려갈게요. 자, 진단해봤는데 어우 이거 심각해. 심각하면은 위기단체야. 심각하진 않지만 현저히 떨어져. 그때는 주의단체예요. 됐지? 위기단체, 주의단체. 여태까지 위기단체밖에 없었는데 주의단체가 더 들어왔죠. 어쨌든 분석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낀다든지 수준 이하로 느꼈을 때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 결과 전자 심각하다면은 위기단체, 심각하진 않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대통령령이고요. 됐지? 위기단체로 지정되었죠. 이제는 전부 다 승인받아야 돼요. 그치? 전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 돼. 다만 시군자치구라도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지만 시도지사 경유한다는 건 똑같아요.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이 건전화 계획에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방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요. 이행해야 되고 이행도 보고해야 돼. 무조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할 건데 다만 시군자치구도 보고할 거야. 다만 시도지사를 경유할 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매년 2회, 1회가 아니다. 2회 이상 주민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분석과 진단은 공개할 수 있었지만 위기단체 지정되었을 때는 공개해야 돼요. 2년 이상. 됐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다 의결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보다시피 승인받아야 되고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라든지 채무보증이라든지 재정 투자라든지 할 수 못해 일시 차입조차도 그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 이해됐죠? 투자도 마찬가지야.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다 했었는데 위기단체 지정되었을 때 전부 다 승인받아야 돼. 다 승인받는다. 자, 이유행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걸 잘했다. 잘했다면 하겠지만 현저히 부진했을 때는 보다시피 교부세 감액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행 계획을 잘했다고 해서 뭐 특별 교부세 주는 건 없더라고요. 불이익은 부여돼. 건전화 계획의 이행의 부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부여된다. 잘했다고 해서 뭐 주는 건 지금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위기관리위원회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 소속입니다. 그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요. 됐지? 자, 내려갑니다. 분석 결과 조치가 우수하다면은, 그지? 이거는 다르잖아. 이행이 부진하다는 불이익이 들어갔고, 근데 분석을 했는데 정말 우수해.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현저히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요. 체크 한번 해봐. 다시. 위기단체에 대해서 이행이 부진했을 때는 보다시피 교부세 감액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분석을 했는데 우수하다. 그때는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여기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통합통계.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다 들어가네요. 공기업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출자, 출연까지 다 들어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공시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재정상회대 운영 공시. 예산 결산 확정되었을 때 2개월 이내 주민에게 공시해라. 공시한 내용을 5일 이내 시도는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안부에게 보고해라. 이런 것도 있고 별일 없다면 인터넷에 메일 공개해라. 뭐 이런 것도 있네. 공시와 별개로 예산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예산은 어쨌든 2개월 이내
공시하고요.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별거 없다면은 인터넷에 메일 공개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위기단체인데 3년간 이행했어. 3년간 이행해도 상황이 더 나빠졌어. 위기단체가. 또는 한 달 이상 인건비를 못 주고 있어. 2달 이상 이자도 못 갚고 있어. 그때는 그냥 위기단체가 아니라 파산한 거기 때문에 긴급 재정관리단체예요. 됐지? 자력으로 극복이 안 되었을 때 긴급관리단체인데 그때는 의견만 들으면 돼요. 단체장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요건이 3년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었을 때 인건비는 30일이고 이자는 60일이에요. 이걸 주지 못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긴급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의견만 들으면 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또 단체장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긴급위기단체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도 있다. 밑에 있죠. 의견 들은 다음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청할 수도 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만약에 시도를 긴급위기단체로 지정했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보고해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때는 누가 내려온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소속 공무원이나 또는 전문가를 재정관리인으로 앉힐 수 있어요. 여태까지 단체장이 다 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와서 누가 들어왔다? 재정관리, 일명 파산관리인이 들어왔죠.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선임하려면 아까 봤던 행안부에 있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야 되고 의결기관인가 보다 이거는 내려갑니다. 보다시피 관리인이 들어왔지만 관리계획은 단체장이 세워요. 단체장이 세우고 관리인이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결 거쳐야 되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되고요. 됐죠? 승인 받아야 되고 만약에 단체장이 세우기가 좀 그렇다면은 누가 할 수도 있다. 재정관리인이 직접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긴급 재정 관리 계획이든 위기 관리 계획이든 단체장이 세울 겁니다. 근데 위기 관리 계획은 재정 관리인의 검토란 개념이 없었지만 긴급 재정 관리 계획은 긴급 재정 관리인의 검토란 개념이 들어와 있죠. 또 단체장이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 재정 관리인이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세우는가를 봐. 우리는 관할을 많이 물어보니까요. 됐죠? 역시 2회 이상 보고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승인 받아야 돼. 또 긴급 관리 단체가 되었다는 건 내가 지금 인건비도 못 준다는 거잖아. 지금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야. 반드시 60일 이내에 추경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될 거니까 추경 만들어야 되고 의회는 15일 이내 의결해 줘야 돼요. 그지? 그래서 위기 단체일 땐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긴급 위기 단체일 때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 60일 이내 15일 이내 의결해 줘야 됩니다. 됐지? 역시 마찬가지야. 긴급 재정 관리 계획이 아니라면은 지방채 발행 전부 못 한다는 겁니다. 투자도 안 되고요. 넘어갈게요. 금전 채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5년이야. 국가든 지방이 다 5년이고요. 납입고지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게 기출 지문에 한번 나왔으니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건전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건전 이거는 부채지지 말라는 거야. 매년 세워야 돼. 5년 단위로 세운다, 4년 단위로 세운다. 중앙은 뭐 5년 단위로 세운다 하는데 야 건전성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겠다는 것은 건전 뭐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래서 매년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마디 부채 줄이라는 건데, 그치? 이 부채는 보다시피 지방 정부의 직접 부채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우발 부채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이 나올 건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